대구 경북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의성의 화물터미널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추진위는 국토부가 화물터미널 건설을 군위에 고집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대공원 사업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판다도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이 향토음식 콘텐츠화 사업의 하나로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상이 반영된 새마을밥상 재현 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차질 없는 공약 이행 각오를 밝힌 영주영양 봉화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인을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추진위원회는 9일 의성 청소년센터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에 침묵하고 있는 국토부를 향해 의성에 화물터미널을 건립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추진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는 지역 간 합의와 국토부 장관의 약속도 저버리고 또다시 의성 항공물류단지와 떨어진 군위에 화물터미널 건설을 고집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삼덕동에 대구 대공원이 개발됩니다. 총 사업 면적 1,600여 제곱미터로 부지의 83%는 동물원과 산림 레포츠 시설 등 공원으로 16%는 공동주택과 학교, 도서관 등 비공원 시설로 활용됩니다. 대구 대공원에 들어설 동물원에는 기존 달성공원의 동물들을 데려와 동물복지를 고려한 동물원으로 조성합니다. 동물원은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물원에 판다도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판다가 대구에도 올 수 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천성 성장말은 청두시의 시장말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만 승인을 해주면 대구 동물원에 판다를 대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사천성의 판다를 대구 동물원으로 데려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근대화의 초석이 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경북 청도라고 합니다. 청도에서 새마을 밥상을 재현하는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청도 새마을 발상지 기념공원 새마을 휴게소 식당에서 열린 새마을 밥상 재현 시식회. 보리밥과 묵국 등 1970년대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음식이 소박하게 차려졌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평소 좋아했던 비름나물과 두부 요리를 포함해 새마을 밥상을 재현했습니다. 새마을 밥상 재현 시식회는 근대화의 초석이 된 새마을 운동을 계승하고 한국 경제 발전의 기틀을 다진 새마을 정신, 근면 자조 협동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우리 청도에서 지난 7, 80년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대의 소박하고 검소한 음식을 통해서 지난 시절을 반추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마을 밥상은 한 그릇 밥으로 허기를 달래고 가난을 이겨낸 당시 농촌 주민들의 힘겨운 삶을 품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벼를 심고 쌀을 수확하고 나누는 화합과 협력의 공동체 정신인 새마을 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새마을 밥상은 1970년대 농촌 주민의 애환과 고된 삶이 녹아있는 밥상입니다. 주민들의 논밭에서 품앗이를 통한 공동체 정신이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새마을 운동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왔고 한편 청도 새마을 발상지 기념공원 새마을 기념관에서는 1970년대 당시 농촌 주거와 생활상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의 임기는 이달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주 영양 봉화에서 초선에 성공한 임종득 당선인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임기 돌입 전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총선에서 많은 지지 속에 당선되셨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과 함께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 영양 봉화 지역구에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임종득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압도적인 지지로 뽑아주신 지역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지지 속에는 영주 영양 봉화 지역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해 달라는 염원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일자리가 감소되고 또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드립니다. 네, 이달 말이면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는 영주 영양 봉화의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영주 영양 봉화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것을 제가 선거 전에 공약으로 해가지고 약속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영주에 첨단 베어링 국가 산단이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방산업체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차질 없이 추진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에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영주 영양 봉화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동서 5축 고속도로를 이제 영주를 거쳐서 봉화, 울진에 이르는 도로로 만드는 거하고 영천에서 영양, 봉화를 거쳐서 양구에 이르는 남북 9축 고속도로 부분들이 지금 제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공약이 되어 왔는데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새로운 접근을 통해 가지고 좀 설득을 하고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이제 관광에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경북 북부 지역의 관광 벨트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주 지역은 소백산, 소수소, 부석사 등 아주 좋은 관광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두대간 수목원, 분천에 산타마을이 있고요. 영양에는 수비에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잘 연결을 해서 그 역사와 문화, 생태, 치유가 아울러지는 그런 벨트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가 이제 복지, 의료에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이 지역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도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교육하고 하는 그 시설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떠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또 영주 영양 봉화 지역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있는데 취미 활동들, 여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뭐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등에 대한 그 인프라의 확충 이런 것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농업인들의 어떤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 그 다음에 실제로 기촌 기향을 좀 유도해 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예산적 지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계획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임기 전이지만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향을 좀 짚어보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이제 경북 북부 지역 관광 벨트와 관련된 공약들을 했고 사실 유세를 하면서도 현장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그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그 관광 사이트 현장에 가가지고 지금 둘러보기도 하고 또 그쪽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구들이 빨리 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이제
국회 활동이 시작이 되면은 가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지역 발전이 잘 이루어져서 크게 도약하는 영주 영양 봉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12일까지 대구 약정골목 일원에서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진행됩니다. 개장 366주년을 맞은 이번 축제는 힙전골목 1658을 주제로 전통 한의학의 최신 문화 트렌드를 접목한 힙 트래디션 축제로 구성됐습니다. 축제 기간 중 양령시 내에서 약초 전시, 뮤지컬 공연 등을 볼 수 있고 한의체험센터에서 침과 뜸, 추나요법 등 다양한 한방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등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봉화군 무랴면의 약용버섯 종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한 공공형 버섯 배지센터로 봉화버섯학교 교육을 수료한 농가는 이곳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 영지와 상황, 노루궁뎅이 등 5품목의 약용버섯 배지를 배양해 갈 수 있습니다. 센터는 지난 2021년 봉화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기반산업 구축 사업에 선정돼 총 4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것으로 배지 생산시설과 배양시설, 실증 재배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약용버섯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연구와 전문 생산자 육성 등을 통해 약용버섯을 지역의 새 농업소득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봉화군의 농특산물 쇼핑몰인 봉화장터가 오는 16일까지 할인 이벤트를 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봉화장터에서 판매하는 전 상품을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한편 봉화장터에는 총 89개의 업체가 입점해 봉화에서 생산되는 사과와 한우, 송이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2024년 정기분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도로 점용료 감면 시행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영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민간 사업자 등 2천여 곳이 모두 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보행로를 통과하는 상가 진입로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공공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용료입니다. 총선군이 올해 상반기 농민수당을 지정금융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올해 지급 대상은 6,453농가 38억 7,180만 원으로 상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분할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6월 28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 등 지정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문경시가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문경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등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내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발생하는 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보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문경시는 응급의료 취약계층의 생명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문경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한 달에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립니다. 이는 구매할 때 10%를 미리 할인해주는 상품권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겁니다. 문경사랑 상품권의 올해 발행액은 총 550억 원으로 지금까지 판매액은 16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